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숲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228번째 시간으로 사나다 마루라는 숲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나다 마루는 일도로 방영되고 있었던 드라마였다. 전국시대 무장 사나다 노부시계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다. 예전에 나왔던 작품으로 토시에와 마츠라는 것을 묘사했던 것이 있었고, 풍림화산에서 다나카 신겐의 책사 야마모토 겐스케에 관한 것도 있었다. 사나다 마루는 최근작이다. 사나다가는 호조, 우에스기, 도쿠가와 가문의 틈바구니에서 절묘하게 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굳혀간다. 그들은 우에스기에게도 호조에게도 도쿠가와에게도 굴복하지 않고 모두 노부나가에게 의탁한다. 그러나 노부나가가 분노사회의 변을 통해 미쓰히데에게 죽음을 당하고 나자 다시 곤란한 상황에 처한다. 사나다 마사유키의 차남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대항해서 항전한 인물로 대단한 무장이었다. 그는 에치코의 다이묘인 우에스기 겐신에게 인질로 가서 사살받기도 했다. 그는 우에스기의 상락에 동행했다가 도요토미의 눈에 들어 그의 곁을 보좌하게 된다. 결국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호위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우에다 성에서 3부자가 힘을 합쳐 2천의 병력으로 7천의 도쿠가와 병력을 패전시킨 명장이기도 했다. 그는 일반 농부 출신이었던 우메라는 여자와 정분을 쌓았고 스에라는 딸을 낳기도 한다. 도쿠가와의 전쟁에서 아내를 잃기도 한다. 본래는 결혼식도 하지 않은 것으로 했으나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거행하면서 다른 사건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의 아버지를 암살하려 했던 정적을 제거하는 방편으로 결혼식이 이용되었다. 그는 토요토미를 모시면서 여러가지로 활약하고 세상을 읽는 눈을 가지게 된다. 토요토미가의 지략가인 교부공의 딸을 정실로 맞이하게 하게 된다. 호조는 도쿠가와의 상락 요청에 누마다성을 반환하면 상락하겠다는 조건을 건다. 그러나 토요토미가 걸었던 일정 지역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것을 단번에 무력으로 빼앗아버린다. 토요토미는 차차에게 눈독을 들이고 즉실로 맞이한다. 그녀는 아들을 낳지만 3년 후에 병사한다. 시리에 빠진 토요토미가 계속해서 해군이 닥친다. 분노한 토요토미는 전 다이묘를 소집하고 효조와 일전을 벌린다. 20만 대군의 호조의 오다와라 성을 압박한다. 사나다 겐지로는 사자로 종횡무진 활약한다. 그러나 호조는 결국 항복하고 토요토미의 요청에 의해 할복을 명받는다. 이로써 호조는 멸망한다. 그런 와중에 다도의 명인 리큐는 호조의 납을 납품한 것이 발각되고 할복을 명받는다. 그의 저주가 내렸는지 토요토미가에는 아문이 들이온다. 차차는 다시 새롭게 아들을 낳고 히데요리라 청한다. 그런 와중에 그의 조카 간박구 히데스쿠가 자신이 히데요리로 인해 입지가 공고화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자결을 실행하는 등 파란이 인다. 그는 그의 척실 자손 등을 모두 반역을 꾀한 것으로 해서 모두 죽여버린다. 그런 중에 히데스쿠의 딸이 살았다. 그것은 겐자로가 그녀를 척실로 들인다는 조건하에 히데요시의 승낙을 받았다. 그는 그녀를 루손으로 피신시킨다. 루손은 오늘날의 필리핀이다. 토요토미는 전국이 안정되자 이제는 대륙 침입을 도모한다. 가토 기요마사를 선봉으로 해서 조선을 침략한다. 명에서 사신이 오고 서로 간의 화친을 제의하지만 결렬되고 다시 침략을 일삼는다. 그러는 와중에 그는 결국 죽음을 맞게 된다. 이제는 어린 히데요리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다. 도쿠가와 등 5명의 유력한 다이묘와 5명의 부교가 전한 합의하에 정치를 이끌어간다. 그러던 중에 도쿠가와가 에도로 돌아가는 일이 생긴다. 그러자 히데요리는 나인들을 오사카로 끌어모아 도쿠가와와 가와 일전을 겨룰 각오를 한다. 사나다 노부시게는 14년의 유배 생활을 청산하고 교묘하게 식소를 데리고 오사카로 들어온다.
5명의 대장군을 세우고 어떻게 독국가와와 싸울 것인가를 골몰한다. 그는 남쪽이 가장 취약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그곳에 성을 세운다. 그리고 그곳을 사나다 마루라고 칭한다. 이름도 사나다 유키무라로 바꾼다. 우여곡절을 겪기는 하나 아무튼 성을 쌓고 해저도 만들고 성 앞에 함정도 만들어둔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다. 마에다 군이 사나다 마루로 쳐들어올 것이다. 철포부대가 일제히 불을 뿜어 상대를 제압한다. 물밀듯이 밀려오는 군세를 계속적으로 철포부대, 화살부대 등으로 집중포화를 퍼붓는다. 그리고 최후에는 여러 병사를 거느리고 성 앞쪽으로 돌격해서 적을 무찌른다. 대승리를 거둔 것이다. 그것을 보고 우에스기 겐시는 말한다. 일본 제1의 무장이라고 했다. 멋진 성진을 읽어낸 유키무라는 다음 계책에 몰두한다. 이에야스는 화친을 제의하고 한편으로는 시위를 끈다. 그리고 영국에서 수입한 대표를 사용해 집중 포격을 한다. 그로 인해 많은 사상자를 낸 도요토미 측에서는 화친을 위해 교섭을 시작한다. 히데요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사나다 마루의 철거와 해제의 메꿈이 제한된다. 상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발판 여건이 모두 사라지게 된 셈이다. 사나다 유키무라는 앞마당에 농사를 짓기로 했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다도의 명인인 리큐가 숨겨둔 마상포, 오늘날의 권총 2정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에야스를 죽일 작전을 세운다. 1615년 여름이 되자 이에야스는 공격을 명령한다. 사나다 유키무라는 다대 마상무네와 결전을 벌인다. 그러면서 그를 믿고 식솔들을 그에게로 보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리에게는 히데요리 아내 센히메를 데리고 도망칠 것을 명령한다. 유키무라군은 이에야스의 본진으로 터져들어가 그를 위함한다. 간담이 서늘해진 이에야스는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서 사나다 군을 역습한다. 결국 유키무라는 죽음을 맞게 되고 히데요리와 차차도 최후를 만난다. 키리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얘기가 전해진다. 그의 딸을 낳았다는 얘기도 있고 유배 시절 결혼했다는 설도 전해진다. 아무튼 최후까지 그의 곁을 지켰던 이였다. 당초 호조에게 인질로 갔다가 우에스기에게로 인질로 가고 다시 히데요시에게 인질로서 총애를 받았던 사나다 유키무라는 막판에 이에야스에게 대항해서 히데요시에 대한 은덕을 갚으려 했다. 그러나 그의 희망 비원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엄청난 지략을 가졌고 싸움에 능수능란했지만 부족한 병력으로 대군을 이긴다는 것은 쉽지 않았던 일로 보인다. 5만 5천 대 15만의 대결은 너무나 어렵고 무모했었다. 그렇지만 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서 무자롱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했던 것이 맞지 않을까. 전국시대 자신의 뜻을 쫓아 올곧게 산 한 무장의 일생이 멋지게 종지부를 찍었다. 비록 실패로 끝났고 이루어지지 못한 의였지만 말이다.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자기의 삶을 살았다는 것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길이 기억되는 이로 추앙받게 된 것은 아닐까. 최후의 전투에서 사나다 유키무라는 둔전하지만 대군 앞에 패퇴하고 만다. 이에야스를 마상포로 겨냥하기도 하지만 결국 후퇴한다. 이에야스의 말이 그랬다. 이제 독구가 가문은 반석위에 놓여졌다. 나 한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그 반석이 무너지지 않는다. 죽일 테면 죽여라. 히데요시의 깃발이 성으로 되돌아가자 분전하던 병사들은 전의를 잃고 전세를 급격하게 기우는데 이에야스는 이 호기를 놓치지 않고 반격을 감행해 철옹성 오사카성을 함락시킨다. 첩자에 의해 오사카성은 불까지 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모두 최후를 맞는다. 사나다 마루는 전국시대 무장으로 제대로 삶을 살다간 사나다 유키무라의 삶을 제대로 보여주었다. 비록 패자로 끝났지만 그의 호기와 무용은 후세의 길이 전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